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전용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죠. 전용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본인의 유튜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결정적으로 시작된 그 계기가 언제였는지, 왜 갈등이 생겼는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를 좀 나름대로 주변의 취재를 통해서 상세하게 진단한 내용을 공개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정치에 입문시키고 또 법무장관도 시키고 또 비대위원장까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직 검사 시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특수부 검사를 같은 사건의 팀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형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아우처럼 이렇게 배려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어떤 동행을 한 거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왜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모습을 보였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용옥 전 의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별거 상태다. 별거 상태다. 만나질 않으니까요. 지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밥 안 먹자 이러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그게 사실상 좀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그럼 대통령은 얼마나 시간이 한가하길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콕 집어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또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거하고 전화통화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의전 서열 1위 대통령이 부르면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가지 않았는데 그 전후로 뭐 당직자들하고 만나서 공개적으로 뭐 사진을 찍거나 또 다른 누구가 또 만났거나 뭐 이런 보도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의 관계는 사실상 별거 상태인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야 되는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초이스해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혼란 상태와 아노미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했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됐느냐? 이 점은 전용옥 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경률이라고 아시죠? 김경률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그 회계사 출신 있잖아요. 뭐 조국 사태 이후로 뭐 전향을 해서 우파 진영으로 와서 뭐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조국 사태 이전에는 아주 급진 좌파였다 이 말이죠. 김경률 씨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시기에 비대위원으로 들어왔죠. 거기서 김경률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뭐냐? 마리 앙뚜아네트.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로 비유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섭섭했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좀 곤란하지 않아? 했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전용옥 전 의원의 전언입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해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고함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용옥 의원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이거 너무 과하지 않느냐, 너무 심하지 않느냐. 원래 싸울 때도 우리 옆에 있는 자기의 부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공격하거나 이건 상당히 좀 신사적이 못한 거죠. 본인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본인이.
본인은 뭐 잘못했으면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왜, 이건 이제 상당한 결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어필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럼 저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라고 고함을 쳤을 때, 이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첫 시발점이다. 이게 지금 전용욱 전 의원의 진단입니다. 자, 그런데 전용욱 의원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주일을 기다렸대요. 어떻게 보면 좀 사과를 먼저 아우가 형님에게 하는 것처럼 사과를 했더라면 하고 기다렸는데,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사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형과 아우가 싸울 수 있죠. 뭐 말다툼을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뭐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아우가 가서 형 좀 미안해요. 제가 뭐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좀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서로 감정을 이렇게 서로 상처를 보다듬을 수 있죠. 그런데 아우가 뺀질뺀질하게 사과도 하지 않고 전화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이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 전용욱 의원의 또 진단입니다. 전용욱 전 의원의 개인적인 진단입니다. 자, 본인의 말입니다. 전용욱 의원이 봤을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보다 이제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로 서울대 출신 수재들의 특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 세상에 나보다, 한동훈 본인보다 잘난 사람이 없고, 또 본인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전용욱 의원이. 참 이게 이제 인생을 조금 오래 사신 분들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인생의 어떤 업앤다운을 겪으신 분들, 업앤다운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는 일본말로 떼꼬박꼬라죠. 울퉁불퉁. 뭐 좋은 일도 있지만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그러다가 또 좋은 일이 있고, 이래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에 너무 좋아서 거만할 필요도 없고, 또 안 좋은 일에 너무 실망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기에 득도할 때 인생의 어떤 참 맛과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용욱 의원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가지는 어떤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결과가 이제 뭐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로 이렇게 갈등과 별거 상태에 있으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전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해야 되냐?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 따로따로 사는 거 아니냐. 참. 윤 대통령이 밥 좀 먹자 점심 초대를 한 것이 전용욱 전 의원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자기가 아는 것만 해도 한 3번이나 한 것 같은데 그걸 깔아뭉갰다.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런데 본인은 사무처 당직자들하고 한 20여 명 불러서 중식당에서 밥 먹고 단체 사진도 찍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마지막으로 전용욱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은 본인이 봤을 때, 전용욱 의원 본인의 판단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30%,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한 70%좀 되는 것 같다. 한동훈이 그렇게 애쓰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개헌 저지선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번 선거에서 윤 대통령은 이제까지의 대통령과는 완전 다르게, 이건 좀 제가 아주 공감이 됩니다. 공천에 관여를 안 했다. 그래서 막판에 비례대표 그 명단 나왔을 때 이철규 의원이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공천에 별로 관여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공천에 윤 대통령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전용욱 전 의원의 어떤 이런 지적, 본인의 주장인데요.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생을 좀 길게 오래 사시고, 또 전용욱 전 의원이 좀 건강도 조금 요즘 힘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치도 하신 분이고, 또 언론인, KBS 출신으로서 언론인 선배이시기도 한데, 이런 분의 어떤 담담한 이런 평가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잘 새겨듣고, 또는 또 다른 젊은 정치인들 또 잘 새겨듣고,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3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잘 협조해서 국정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좀 대통령과 잘 협치할 수 있도록 돕지 않아야 되겠나, 도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